아니라고 하셨는데 지지하시는 정당이 있으세요? 폭행을 접할 적 있었나요?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홍 대표 폭행할 계획 있으셨습니까? 성태 대표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김모 씨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영장을 신청했고요.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2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고 상해죄 등 3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걸 가장 크게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치밀하게 계획됐다라는 부분을 봤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라 애초에 범행 대상을 홍준표 대표로 삼았었다. 홍준표 대표를 찾기 위해서 국회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찾지 못했고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눈에 보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CCTV 이곳저곳에 저 김모 씨가 배회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이대로 풀어주면 뭔가 다른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망할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고 계획적이다 이 2가지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이 형평성이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구속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좀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형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차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저런 폭력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도망갈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장이 발부돼도 특별히 막 엄청난 차별을 받았거나 이 피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아주 크게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폭력행위를 했던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라는데 이제 재질이 좋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나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폭력을 통해서 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이것이 간대하게 처벌됐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도 큰 사건이어서 아마 법원에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홍준표 대표를 그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대하게 처벌했을 때는 또 다른 범죄가 유발될 것에 대한 염려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일반인들과 시비를 붙어서 단순 폭행으로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폭행 사건으로 한번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관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좀 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역할이 컸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장문에 지금 잠깐 나왔었는데 장문에 그 사과문 비슷한 호소문을 이제 언론사들에게 돌렸고요. 지금 보시면 나는 아버지 누구입니다라고 써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게 겨우 2주 진단 나왔는데 구속까지 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아들의 청년의 어떤 미래를 좀 봐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심지어 그 언론사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아들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를 추구하는 순수한 청년이다. 왜 돌발 행동을 봤을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말하기로 이 김모 씨는 원래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선교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걸 보고 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내가 북한에 가서 선교도 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정치 시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이제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순간의 일탈일 뿐이지 뭔가 악의를 가진 언제 나쁜 아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 전과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참작해서 봐달라라고 이제 호소문을 보내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지근거리에서 지금 좀 돌보고 있는 성일종 의원에게 이제 사과문도 보내고 예. 메시지도 보내고 김성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김성태 대표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좀 우리가 선처를 나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예. 좀 선처를 해주면 좋겠다. 자식 같은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폭력 전과가 부여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박사님 폭행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단순 폭행은 그렇죠. 근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는 반에서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고 해도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예.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외에도 지구대로 옮겨가서 다른 의원에게 신발을 던졌던 폭행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 그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도 문제가 여러 되거든요. 가지가 들어가는군요. 예, 여러 가지 범행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상해입니다만은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폭행범에 대해서 저희가 뭐 MBN이 최초로 그 현장을 담았을 때 조금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여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뭐 발음을 또렷하게 하고 자기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나중에 한마디 더 하잖아요. 질문은 안 받습니다. 예. 기자들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는 뭐 분명하게 표현을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 뭐 사고 당일날 뭐 저 대북 살포 삐라 뿌리는데 갔는데 간단지요. 뭐 예.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제지당에서 제대로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한 번은 또 강원도 쪽에 항구 쪽에 그 굴착기 면허를 땄는가 봐요. 그 취업을 하러 강원도 쪽에 갔는데 그게 굴착기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 원양 어선 배 타는 데라 또 취업이 안 돼서 그냥 돌아오고 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물론 정치 불신 분노 뭐 그거는 충분히 젊은이로서 31살 젊은이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 이제 폭행을 정치인 대해서 폭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폭행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 분노하고는 엄연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건 분명히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예.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속 수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인 김성태 의원이 또 관대한 처벌도 요구했고 하니까 조금 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정상 참작이 좀 반영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 지금 여기 저희가 모자이크를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착용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당당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심지어는요, 지금 이 사람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언론사 기사, 그러니까 자신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그 관련 사건에 대한 기사에 일일이 댓글 다는 흔적까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심지어 그게 경찰 조사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정말 이 사람이 달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말로는 조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휴지하고 있어서 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경찰이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자신의 기사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나는 원래는 목표는 홍준표였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다. 예.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거다. 홍준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단식하는 분이 대타였다. 뭐 이런 굉장히 과감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가지려고 하고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자기가 단 댓글에도 지금 다 나와 있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정현 선생님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건데 폭행 분명히 잘못된 짓인데 이분은 아직까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반성하고 본인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재판부한테 호소를 해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마치 예.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말이나 인터뷰가 언론 보도에 나와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하나의 또 모범 범죄가 될 여지도 있고 또 법원 입장에서는 폭력에 대한 어떤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언론 보도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남을 폭행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이 그 집중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훨씬 기회로 삼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